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측근의 조건입니다. 네, 측근의 조건 어떤 얘기죠? 네, 이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후보가 측근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이 후보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유 전 사장은 측근에 끼지 못한다면서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던지 아니면 정진상 대선 캠프 부실장 또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측근의 조건을 설명한 겁니다. 정상적인 분양이라고 해명하고 있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정 부실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이고 김 전 대변인 역시 갭 투자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은 측근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라고 또 역시 분명히 밝힌 그런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이 유 전 사장과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후보의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이라는 말의 개념이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최 기자가 유동규 씨와 이재명 후보 간의 이력이랄지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리모델링 조합장이던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우면서 정치판에 들어섰고요. 당선이 된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또 재선이 된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채용이 됐습니다. 네. 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고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죠. 이 과거 일부 언론에서는 유 전 사장 등을 성남 3인방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빗대서 정진상 부실장은 관우, 김남준 대변인을 제갈공명, 그리고 유 전 사장은 장비의 비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용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후보 역시 이 대장동 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유 전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박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 전 사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영화 사업 하기는 예산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안 해줬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퇴직해버렸는데 중도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저 마지막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유동규 씨하고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측근은 아니다라는 그런 점을 좀 부각하려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래 보이죠. 예. 이 후보가 어제 부울경 경선 이후에도 영화 사업 예산 편성을 안 해줬기 때문에 퇴직을 했고 최근 의혹들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터무니없는 꼬리 자르기에 코웃음이 난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측근의 조건의 느낌표는 설계자의 무한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사업을 설계했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죠. 특정 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실수였든 실패였든 제대로 된 사과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김의겸, 윤석열의 사과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목은 제가 봤습니다만은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왜 사과를 했다는 거죠? 예, 이 김 의원이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경위를 놓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였는지 먼저 보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을 해요. 그다음에 7월에 잔금을 치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기중 씨 자신의 부친으로서 예. 독립생계가 아닌 예. 공동생계로서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한 핵심 근거가 하루 만에 허위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후보와 부친인 윤기중 교수께 사과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사과를 빨리 하긴 했네요. 네, 그런데 이 오늘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역시 아. 이 윤 후보 부친의 주택과 관련해서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서대문구가 지역구인 우 의원은요, 연희동에 20년 살았는데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보니 어느 부동산에도 윤 후보 부친 자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오지도 않은 매물을 어떻게 알고 거래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기자,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이 거래를 한 당사자인 김만배 씨 누나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 김 씨는 대로변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았던 해당 부동산에 여러 번 갔고 또 여러 물건을 봤는데 급매물로 나온 게 있다면서 해당 주택을 소개받았다며 중개를 받은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개를 했다는 공인중개사 역시 있었습니다. 큰 죄가 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찾는다. 조용하고 기가 치기였고 마당이 이쁘고. 이제 물론 이제 김만배 씨 누나와 공인중개사 얘기이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네. 그런데 우상호 의원은 저렇게 말한 근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오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을 했다, 이렇게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해당 부동산은 문을 닫은 상태다. 현재 문을 닫았고 나머지 부동산에는 매물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인 간의 거래 이후에 계약서 작성만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의겸, 윤석열의 사과의 느낌표는 징벌적 손배제 강행하더니로 하겠습니다. 네. 이 김 의원이 사과한 이 해당 발언은 아직 방송사 온라인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했던 김 의원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본인이 퍼뜨린 가짜뉴스에는 말뿐인 사과에 그쳤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